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경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화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을 치고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두통이 있을 때 옆 이마를 짚는 것도 일종의 경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신체 장기, 기관들과 연결돼 있는 경락을 약침으로 자극하면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경락 약침으로 질병을 다스리고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경락은 땡땡땡이다. 네, 토요일 아침에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요즘 경락 마사지 많이들 받으시죠?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경락 약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한의사 김종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역과 저항력을 길러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제 영상 키워드로 경락은 땡땡땡이다. 이 세 글자를 맞추는 거잖아요. 네. 경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까 방금도 우리 최림 씨도 말해 경락 뭐 마사지 마사지. 다 끝났어. 우리는 그냥 경락하면 그냥 마사지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경락은 손놀림이다. 요걸 어디다가 이렇게 촥 찍어주는 그렇지, 거에 뭔지 따라서 알겠다. 딱 낫고 이런 거든. 톡톡톡 찍는 거. 아, 그렇지. 손놀림. 끝! 제 생각은 조금 손놀림이다. 다른 게 네. 손놀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험치 아니겠습니까? 경험치. 이게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게 이게 경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락은 경력치다. 저는 그렇게 경력치다. 생각합니다. 예. 경험빨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경락을 뭘로 합니까? 혈자리를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경락은 혈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키워드 우리 원장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손놀림. 정답은 자, 뭘까요? 키워드 마사지? 공개해 주시죠. 경락은 반응점이다. 반응점이다. 반응점요. 근데 반응점이란 말은 그 지점을 누르면 뭐 반응이 온다 이런 건가요? 민감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화병 생길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슴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아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여기가 화에 민감한 곳이라는 뜻이죠. 예,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가 답답해지고 심하면 아파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자리는 화병의 국제 표준 진단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병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병. 화병? 디지즈? 예, 앵그리 맞습니다. 화병은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예, 왜요? 비빔밥 이런 화병은 건가? 거의 모든 자료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한국에 워낙 화병이 많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만드는 자료가 바로 국제 표준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아니 그것을 알고 하는 영어로도 거세요? 화병입니다. 모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네. 요즘은 한의학도 미국 자료로 공부합니다. 미국이 네네. 이 연구비가 많다 보니까 방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과정에서 경혈의 민감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항상성은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체온이 항상 36.5도로 일정하지 않습니까? 네. 혈압도 일정하고 당 수치도 일정하죠. 이런 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항상성이 정상일 때 경락의 민감도도 낮아져서 다른 부위하고 민감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항상성이 깨질 때,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이 생기고 있을 때 경락 부위가 점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답답하다, 따갑다, 아프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질 때 질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이 지점을 경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뭐 경락은 땡땡땡이라고 시작해서 경락이라고도 하시고 뭐 경혈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 같은 단어입니까? 네, 경혈과 경락이 말이 섞여서 많이 사용되는데 네. 비슷한 뜻인데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경혈은 한 지점을 얘기하고요. 네. 경락은 같은 성질의 경혈을 묶어서 경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점,
그러면 그 점 하나는 경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점이 여러 개가 찾아지면 그걸 묶어서 심장경락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면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서면역 이러면 그게 경혈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하철 1호선 이러면 그게 경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이해가 제가 쏙 알겠어요. 되네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등들이를 두드려 주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가 배를 만져도 맞아, 되는 거 맞아. 있고 뭐 이런 데 집어도 되는 이런 거 거 있고 하고. 이런 걸 통칭하는 거와 하나를 딱 표현하는 거 짜이네. 네. 그런가 봐요. 보통 뭐 지압점 이런 아, 거하고 그렇지. 그런 것도 네, 있어.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점이냐, 그러면 구름이냐. 원장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가 뭐 혈자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혈자리하고 그러면 경락, 경혈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네, 네, 같은 말입니다. 혈자리에 침을 놓는다 할 때 그 경혈입니다. 이 경혈은 반응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반응점은 전 세계 모든 의학에서 다 찾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장염, 충수염이라고 하죠. 예. 맹장염이 생길 때 우리 오른쪽 아랫배에 있는데 압통점이 생깁니다. 이 반응점이 생겨요. 이 자리를 누르면 아픕니다. 이 자리를 맥버니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외과의사 선생님들이 맥버니 포인트로 치료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진단으로만 씁니다. 이렇게 진단점으로만 쓰이고 치료에는 쓰이지 않는 반응점은 경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혈은 진단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료에도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리만 경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체했다 이러면 등을 좀 두드려봐라 하지 않습니까? 네, 등 좀 맞아요. 두드려달라. 그러면 등을 두드려주면 실제로 들어가면 딱 나오고 그렇죠. 맞지? 예, 좀 내려간 느낌이 들고 조금 시원해지죠. 예, 이런 자리가 경혈이 되는 거죠. 예, 소화가 안 되는데도 반응하고 치료 자극에도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두드리지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눌러주면 어떨까? 더 강한 자극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이 개발되고 뜸이 개발되고 부항이 개발되고 또 약침이 개발되고 이렇게 새로운 도구들이 자꾸 개발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맹장 아프다고 개발되겠죠. 눌려서 맹장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맹장이 잘못된 그렇죠. 판단만 하는 것이 그건 아니다 이거네. 그건 그냥 반응점이고. 진짜 궁금한 게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우리가 뭐 무협지 이런 데 보면 예. 옆에 이제 만약에 그 고수가 여기 딱 있잖아요. 있으면 예, 나는 혈자리에 그 고수야. 그럼 심박 돌아가 그냥. 못 움직이잖아. 어떨 때는 이러고 가만히.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도? 그게 거의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과장이겠죠. 예. 그렇지만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같은 강도로 가격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무술하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세기로 때렸을 때 훨씬 많은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는 되는데 무협지에 나오는 정도는 안 되겠죠.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은 어디입니까? 집에서 뭘 활용하겠다는 거야. 활용할 용도를 얘기하셔야. 그러면서 내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야, 나는 한 방에 보내겠다 이거라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소화 안 될 땐 여기 뭐 등도 치고 네, 이런 네. 게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이잖아요. 네. 고쌤이 아시는 거 보니까 뭐 한 임진왜란 때부터 이걸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활용이 되고 치료에 쓰이게 됐죠? 궁금해요, 진짜. 네. 예, 경락이 단순히 반응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 발견되어 왔겠죠. 아마도 그냥 자연적으로 손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가 등 두드려간 것처럼 그러니까 인류가 있으면서부터 계속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돼서 문서로 남겨지는 것은 한 2000년 정도 전부터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기록을 봐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 있는 글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용어가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경락이라고 하면 신비한 무언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구에서는 경락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해부를 하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 안에 근육, 뭐 힘줄, 신경 이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경락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그 결론은 없다입니다. 경락이라는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거기에는 다른 부위보다 신경과 신경 다발이 더 많다. 그 신경이 많으니까 더 민감하겠죠. 그러니까 민감한 반응점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반응점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이
거기에 어떤 조직이 더 있는가 찾지는 않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만 연구를 하죠. 예. 연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내장의 통증이 있을 때, 뭐 위장, 대장 이런 내장의 통증이 있을 때 피부에 민감한 곳이 나타나는데 그 자리에 알부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알부민을 염색하는 약으로 피부를 발라보니까 그 자리에 점이 생겨요. 네. 그러면 위장이 안 좋아졌을 때 피부에 생기는 반응점들 찾아보니까 한의학 서적에 있는 위장 경락과 거의 일치하더라. 심장이 안 좋을 때 생기는 피부의 반응점들 찾아보니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심장경락과 거의 일치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그럼 이 반응점이라는 게 우리 몸에는 뭐 어디에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네, 반응점은 일단 우리 몸의 겉면에만 생깁니다. 몸의 오장육부나 몸 속의 항상성의 변화가 깨질 때 이런 미세한 변화까지 전부 다 몸의 겉면에 반응이 나타난다. 이게 반응점이고요. 반응점의 개수는 책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만 36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것을 제외하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70개 정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 찾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1000개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부할 게 자꾸 많아지고 있죠. 야, 이거 신기해지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락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뭐 이래. 아까 뭐 농담삼아 말을 딱 찌르면 이래. 예, 경락을 자극하면 자연 치유 작용이 일어납니다. 예, 연구에 의하면 일단 이 반응점을 자극하면 그 자극이 뇌로 간다고 해요. 머리로 자극이 가고 뇌가 다시 몸에 해당하는 부위를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몸 겉면에 거기에 대한 반응점이 나타나고 그 자리를 자극을 하면 뇌에 또 반응이 나타나고 그러면 뇌가 위장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위장의 질환이 치료된다. 이런 기전이라고 하네요.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고 일반인은 그냥 간단하게 몸에 내장이 문제가 있으면 몸 바깥에 반응점이 나타나고 그 반응점이 나타나면 그 내장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네. 포인트. 네, 지금까지 경락, 반응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그래도 이 경락 약침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경락으로 치료하고 계신 환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이분은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요통이 심해서 한의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다리에 쥐가 내리면서 불편이 너무 심했거든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출근 준비가.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대퇴부 근육부터 종아리, 발바닥 다 저리고 당기고 누워서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제 마음대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아 소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항상 눈뜨기가 너무 불안했었어요. 지금은 표정이나 좀 그런 거를 보니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예. 요즘은 몸 상태가 좀 어떠세요? 허리하고 다리하고. 저는 여기서 첫 해 맞을 때 맞고 좀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2, 3회를 반복하면서 맞으면서 조금씩 호전이 되는 제 몸의 증상을 느꼈죠.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불편한 게 좀 생활이 될 만합니까? 하세요. 많이 완화가 돼가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아프다 하셨잖아요. 그럼요. 너무 아프고 뭐 발바닥까지 뭐 저리고 당기는 건 항상 제 일상의 그냥 친구처럼 달고 다녔어요. 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너무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면 되겠죠. 그래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은 이게 척추가 이렇게 앞뒤로 어긋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긋나는 걸 왜 어긋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또 왜 안 어긋났을까? 어긋나지 않을 때는 척추를 잡아주는 힘이 강한 거고 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늘어지면서 이게 척추가 앞뒤로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이걸 다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붙잡아주는 힘을 강하게. 아,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이게 뼈가 앞으로 엇나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경락약침으로 좀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나 봐요. 맞아요. 네, 이렇게 네. 척추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척추 쪽에 약침을 놓나 봐요. 아, 지금 하고 네. 아이고. 지실에 자극 약침을 맞습니다. 척추를 밀어넣는구나 저걸. 지실은 허리 뒤쪽에 있는데요.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경락입니다. 지실, 이제 대장수 여러 군데 따끔합니다.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자극 약침은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태반에는 우리 몸에 좋은 면역 성분도 많고 성장 인자가 있어서 세포 재생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자극 성분이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세포 조직이 자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위에 조금씩 약침을 놓고 계신데 환자분마다 뭐 성분이나 효능 같은 게 좀 다른 약들이 들어가나요? 네, 허리가 아픈 원인에 따라 시술하는 부위나 주입제 종류도 약간씩 허리 달라집니다. 치료할 때는 골반을 꼭 같이 치료를 해야 돼요. 골반은 탑의 기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허리 밑에서 허리를 안정되게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반이 튼튼하면 그 위에 있는 허리가 안정이 돼요. 골반을 강하게, 여기도 자극 약침으로 면역을 높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10회 정도 약침 치료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요통이 사라져서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상태로만 유지만 된다면 더 이상 물론 바라면 그는 더 뭐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렇게만이라도 유지만 된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전방전이증이나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치료법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 수가 많더라고요. 진통제를 써서 통증만 제거하다가 나중에 더 나빠지면 핀을 박는 수술을 해서 척추를 고정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중 8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10중에 8, 9 이 뜻인데 10명 치료받으시면 8, 9명은 순조롭게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기만 하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환자분의 표정에서 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참 다행인데. 이대로라도 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잖아. 근데 이게 허리가 아까 아프셨잖아요. 척추도 그렇고. 그러면 아프면 그 허리 부분만 공략해서 약침을 놓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허리에 반응점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허리에 있는 반응점들 먼저 치료하고요. 또 허리하고 관련된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골반도 관련이 될 수가 있고 허리 위쪽에 있는 등뼈도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곳에도 종종 반응점이 잘 생깁니다. 그런 곳을 같이 치료하게 되고요. 또 항상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간혹 예를 들면 자궁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또 자궁을 치료해야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허리가 안 좋다. 이런 분은 또 소화기를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약침이라고 해서 뭔가 침을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따따따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주사 놓듯이 이렇게 짜서 놓더라고요. 이게 약침하고 주사랑 뭐 차이점이 뭐예요? 나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아, 너무 질문 좋다. 나 진짜 궁금했어. 맞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자, 침에 파생어가 있는데요. 침을 놓고 침을 따뜻하게 만들면 온침이라고 합니다. 따뜻할 온자를 써서. 그리고 침을 놓고 거기다가 전기 자극을 하면 전침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침을 놓고 그 자리에 약을 주입하면 그것을 약침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침을 놓고 이 말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경락과 경혈을 찾아서 먼저 침을 놓고 거기 약을 주입해야 되겠죠. 요거는 약침이 되고요. 주사는 우리가 흔히 주사 맞아보면 알듯이 팔 근육, 엉덩이 근육 또는 혈관에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주사, 경락과 경혈을 찾아서 주입하면 그것은 약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팔다리에 놓는 게 약침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침을 한번 그 반응점이 침을 놓고 침을 빼고 그다음에 놓는 게 아니라 네. 주사 바늘 자체가 침이 되고 그게 또 약을 넣으면 약침이 되는 그런 표현이네요. 그렇죠. 예, 약침 주입기는 주사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주사 바늘이 침 역할을 침 하게 되는 역할을 거고, 하고. 예, 거기 그 넣고 찔른 그 자리에 거기서 예, 약을 맞습니다. 내고. 그 경혈에 바로 약을 주입하고, 포인트에다가 바로 그냥 예, 바로 주입하고. 그럼 첫 찌르는 그 주사 바늘 그 침이 정말 딱 그 자리에 딱 잘 꼽는 것도 중요하네요. 아, 시각이. 그렇죠. 예, 그게 주사와의 제일 큰 차이점이죠. 예, 뭐 주사는 팔 근육이라면 뭐 여기 아무 엉덩이 데나 내는 좀 되거든요. 넓어가지고 아무 데나 아, 그렇죠. 때리. 예, 예, 그냥 아무데나 찰싹 때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내가 주는 대로 뭐 때리고 참. 예, 예, 그게 그렇죠. 예. 예. 네, 그럼 침을 꽂고 나서 그 경락 치료의 효과를 더 좋게 하려고 약물을 투입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특정한 성분이 경락의 상태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자, 아까 반응점 말씀드렸는데 그 반응점이 반응이 잘 안 될 때 질병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반응점을 만져보니까 뭐 딱딱한 자리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딱딱해서 다른 데와 달리 어떤 신호 체계가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작동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니까 기름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약을 안에 주입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고 질병이 낫는 겁니다. 예, 이게 경락약침의 시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딱딱한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그 특정한 성분, 이게 치료 효과 있는 성분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다른 데보다 더 물컹거리는 데도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순환이 잘 안 되면 그 자리에 노폐물이 쌓여서 다른 데보다 더 물컹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또 신진대사가 잘 되는 약물을 넣어서 다른 곳과 똑같이 정상으로 만들어 보니까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면서 질병이 잘 낫더라. 이렇게 발전해 오게 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도로에 차가 막혀요. 네. 그러면 이 전체 도로에 차가 막혀 있는데 이 차들을 다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고 저기 앞에 보니까 사고 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고 차량을 치워주면 풀리지. 예, 다 풀리죠.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차들이 다 자기 갈 길 가는 거지. 네. 그 차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할 필요는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아주 복잡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그 신호가 막힌 지점만 해결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한다. 몸이 다 알아서 질병을 치료하고 다 잘할 수 있다. 이게 경락약침의 치료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환별로 증상별로 이제 넣는 약에 다르겠지만 그러면 주로 어떤 성분을 사용하게 됩니까? 네. 애초에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약을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인삼, 녹용 모두들 아시는 그런 데서 추출해서 약침 주입제로 사용하고요. 태반도 예로부터 보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태반에서 추출해서 씁니다. 그리고 사향, 웅담, 우황 이런 고가약도 있고요. 좀 저렴하게 뭐 호두 가격은 저렴하지만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 데서도 추출해 쓰고 영지버섯처럼 최근에 알려진 몸에 좋은 보약 이런 것도 씁니다. 와, 질환별- 말씀하시는 거 보기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다 비싼 예. 건데. 좋은 비싼 그럼 약재. 거기서 조금씩 뺐으면 한 방 맞는데도 제법 비싸겠네. 종류 따라 좀 비싸지기도 하죠. 오. 예, 병이 복잡할수록 비싸지고요. 예. 또 특정 성분에 뭐 많이 쓰이는 약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이런 척추 질환 이런 데는 척추질환 예. 많잖아. 자거 약침이나 봉약침, 봉약침은 봉독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게 되고 관절 질환에는 영지 약침, 녹용 약침 이런 게 많이 쓰이고요. 예. 또 근육통에는 호두 약침이 많이 쓰입니다. 예. 그리고 심장병, 화병 이런 데는 지황 약침. 예. 지황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알아요. 시원한 약입니다. 맞으면 시원해지면서 화가 내려가요. 예. 그리고 전립선 질환이나 요실금 이런 데는 영지 약침. 이렇게 질환별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이게 경락 치료가 더 잘 듣는 질병이 있습니까? 다 잘 듣는 건 아니고 좀 특별하게 더 할 수 예,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예. 더 잘 듣는 질병이 있다기보다는 반응점이 정확하게 찾아진 질병이 있습니다. 예, 반응점, 이 질환에는 어디서 반응하더라 하는 반응점이 정확히 찾아져 있으면 치료가 쉽겠죠. 그럼 그게 치료율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척추 질환들, 관절 질환, 디스크, 협착증, 뭐 퇴행성 관절염, 뭐 어깨, 회전근개 질환, 근육통 이런 것들은 반응점이 거의 다 찾아져 있어요. 그래서 치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10명 치료하면 8, 9명은 순조롭게 좋아집니다. 저기 치료율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우리 한의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전부 다 10회 치료 후에 경과가 어떻는지 다 확인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10명 치료하면 8, 9명은 또는 뭐 9명 이상 아주 순조롭게 치료가 잘 됩니다. 그거는 반응점이 잘 찾아져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소화기 질환, 화병, 갱년기 질환, 그리고 전립선 질환, 이런 등등의 질환도 어느 정도 반응점이 찾아져 있어서 치료율이 조금 높고요. 또 퇴행성 뇌질환, 요즘 걱정하시는 치매, 파킨슨 이런 병은 치료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반응점이 조금 찾아져서 이제 치료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희망이 보이는 그런 거고요. 난치병이라고 알려진 병들은 반응점을 잘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반응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접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 게 난치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병들도 언젠가는 반응점이 찾아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치료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진짜. 근데 경추 뭐 추간 간판증이 뭐 협착증 어깨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는 건데 저렇게 효조전이만 그럼 아까 우리 저 영원 씨 질문은 어떤 사람이 잘 듣는다 했는데 저처럼 0.1톤과 0.05톤하고 이런 몸무게 차이도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있겠습니까?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행이네. 좀 부피가 크면 약을 조금 더 많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옷도요. XX 라지는 좀 비싸잖아요. 그런 거죠. 예,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든다 아버지. 진짜 이렇게 가지고. 네, 진실극장 기다 아이다. 자, 첫 번째 문제 내볼 건데요. 영훈 씨 도와주시죠.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데요? 몸이 꽉 차고 기운이 꽉 차는 기분이다. 뭐야, 여자야? 여자야. 잠깐만. 언니, 혼자 뭐 그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야? 나도 같이 먹어. 얘 이거 보약인데 뭘 나눠 먹니? 진짜. 아니, 언니 요새 경락야침 맞으러 다닌다며. 근데 또 뭐 보약까지 챙겨 먹어. 야, 보약도 먹고 경락약침도 먹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몸이 얼마나 건강한데. 얘 얼굴을 봐. 너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나오잖아.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지 언니, 생각 좀 해봐. 주사로 뭐 명지며 상이며 좋은 거 다 넣어놨는데 보약까지 먹는다고? 투머치야 언니. 괜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약 먹어봤자 이게 강한 약끼리 부딪히면은 차라리 안 좋을 것 같은데. 김범희 언니, 나 등 좀 두드려 봐봐. 저기도 언니야? 뱉어도 개원하려고. 너무 손가락 너무 제일 빨라.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네. 경락약침 치료를 할 때 보약을 같이 먹으면 좋다.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은 자, 하나 둘 셋. 기다. 다 똑같네요. 똑같아. 기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다. 아니 네, 저는 기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뭐 약 성분이 부딪혀가지고 무슨 뭐 신장에도 안 좋고 간에도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경락약침은 그냥 부위에 직접 전달하는 거고 약은 직접 먹어가지고 전체로 두루두루 돌게 하는 거고. 네. 난 그래서 아까 그 꽁트에서 영순이 언니가 했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좀 기다. 저도 보쌤은? 똑같습니다. 할 말 없지? 우리 다 자, 했지? 여기서 제가 그러면 X로 바꿔보겠습니다. 왜? 바꿉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는 약물을 이제 약침 치료할 때 주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먹어도 뭐 시너지 효과도 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약침 치료할 때는 일단 약침 치료에 집중하고 그러고 나서 또 약물을 섭취할 땐 그때 가서 섭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투머치니까. 네, 너무 투머치다. 기다. 기다. 그래, 네, 기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정답 말씀해 주시죠. 바꿨으면 난리 날 뻔했네. 원장님 저 올리실 때 좀 네. 쪼으면서 올려주세요. 그렇네요. 기다. 왜 기다인가요? 예, 경락약침은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네. 따라서 기력이 돕는 약을 먹으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저는 환자분들에게 집에 보약이나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다 드시라고 합니다. 예, 요즘 공신단이나 경옥고 선물로 많이 주고 받으시던데 네.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다 드시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물 먹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간이나 신장 이런 데 약물이 들어가면 이게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약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아까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약침은 해독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세포 단위에서 바로 흡수되고요. 맞네. 단지 국소적으로. 그 약 자체가 간이나 신장에 부담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마구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드시는 게 그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하지만 경락약침은 세포 단위에서 예, 거의 다 된다. 흡수됩니다. 이러면 예. 끝난다 이거. 아, 영훈이 언니의 말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영순이 언니. 영순이 언니.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함께 보고 오시죠. 공개 클리닉 웰 경락과 약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익하시죠? 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면 같은 반응점으로 치료하면 될까요? 아니면 같은 질병이라도 반응점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거든요. 자, 한마디로 같은 질병은 같은 반응점으로 치료한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픈데 이 반응점 똑같은 데를 치료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아니다. 나 결정. 나 결정. 저도 결정. 이해하셨어요? 하나. 자, 둘, 서이. 아니다. 또 갈렸어요. 채림 씨하고. 저만 또 네. 영보이 올드보이 팀. 저희 양보예요. 저희 양보예요. 자, 그렇게 이유를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채림 씨부터. 이 같은 질환이면 같은 부위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원인이 다르다고 해도 그 결과가 나타나는 부위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뭐 원인이 눈에 있다고 뭐 눈을 치료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같은 부위를 해야 한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교수님은? 아까 그 경락 경혈 이야기 하실 때 네. 지하철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서면역에서 지하철 1호선은 다 타면 1호선을 다 가니까 서면역에서 치료를 해도 되고 그 똑같은 1호선에 범인역에서 치료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학식으로 X. X. 오. 선생님은 뭘 드실지. 네, 과연?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아, 제가 또 틀렸네. 자기 걸 보고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정답인 줄 알았어요. 채림 씨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X, X가 있으니까 나는 맞다. 아닌데. 귀엽다, 귀엽다. 같은 어지럼증이라도 원인이 다릅니다. 일단 어지럼증이 있으면 머리 쪽에 반응점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원인이 귀에 있다 이러면 귀를 치료해야 되고 또 소화가 안 돼서 어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를 치료해야 되고 심장 때문에 화병 때문에 어지럽다 이러면 또 심장에 화를 다스려야 되고 이래서 질병의 원인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아무 때나 찌르고 뜯어서 내려야 되는 거지. 지금 보니까 우리 채림 씨가 지금 빵점이죠. 맞아요. 아, 이렇게 또 오늘의 클로징과 멀어졌습니다. 멀어졌네요. 네.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자. 문제 그럼 바로 유리하지 가볼까요? 않을까? 네. 엄마, 오늘 병원 안 가나? 아이고 참말라. 엄마야. 경락 약침 맞고 싹 다 나았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 야가 뭐라구나. 아, 뭐라노? 그래도 좀 더 다녀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면 뭐 정형외과 이런 데서 뭐 물리치료로 좀 받고 오지 그러면. 아딱 그런 거 싫어 그 말 맞네. 다 나았다 하는데 무슨 병을 잠깐 말이고 싫어 맞다 돈이 썩은 내 자빠지나. 아니, 그런 것도 있으면 뭐 나는 막 그 또 내가 막 세강이나 사물난다 내가. 걱정했는데 화 좀 그만 내라 엄마. 고기는 내가 사줄게. 내가 엄마랑 이혼하려 진짜? 한다. 내가 엄마 너무 시끄럽다. 나도 이런 남편하고 내가 못 산다. 갈라서자. 소고기 살 돈 있으면 병원비하고 그 조용히 좀 해라, 야, 할머니. 나는 막 그냥 막 고기 많이 사물한다. 소고기 먹고 싶다. 시끄러워. 아, 소고기 아빠 좀 사주라 좀. 딸내미야, 문제 내라. 자, 여기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락 약침을 맞고 협착증이 나았다면 더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면 기다, 아니다면 아이다. 당신의 선택은? 아이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저랑 반대로 하면 정답이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할까요? 자, 그럼 채림 씨부터 먼저 보자. 먼저. 채림 씨부터 보자. 채림 먼저. 하나, 둘, 셋. 저는 기다. 기다. 잠깐만. 나는 우리 둘이 자, 하나, 둘, 셋.
아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두 분이 맞으면 네. 제가 클로징합니다. 그래서 치료해야 돼. 나는 해야 된다. 그대로? 좋다. 나는 바꿀란다. 오, 승부수 띄우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네. 저 약침을 맞고 협착증 나왔잖아. 네. 나왔는데 왜 치료를 해? 그렇지. 나왔으면 끝내야지. 맞아요. 근데 다른데 무슨 아프면 똑같이 치료해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위에 침을 놨을 때 90% 이상의 그 부위의 효과가 있었으니 그래서 협착이 놓고 협착이 나왔으니 또 다른 데를 치료해. 나한테 또 계속 그거다가 막 90% 이상 약침을 자꾸 주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제 생각은 완전 다른데 어. 이게 또 메디컬 프로그램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낌이 딱 있어요. 맞아? 척추관 협착증은 이게 노쇠화되면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네. 이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마모되고 더 그러니까 왕쾌가 돼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또 이게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가가지고 경락이나 경혈을 자극해가지고 치료해야 되지 않나. 잘못 바꿨네. 예, 이제 낙장 잘못 불입입니다. 바꿨네.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전 그대로 갑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아, 그럴 것 같아. 쌤, 저와 함께, 예. 저와 함께 다음 기회를. 내가 그걸 몰랐어. 대단하신데요. 아, 이게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인데요. 네.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질병도 있고 노화도 있습니다. 그래. 질병이라는 거는 감기 같은 거, 우리 체했다 이런 거죠. 감기 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체한 거 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게 질병이죠. 예. 노화라고 하면 흰머리가 난다,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 이런 거죠. 노화는 한 번 시작되면 계속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죠. 그럼 노화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죠. 여자분들이 잘 아시죠. 피부 관리 이런 거. 예. 노화는 시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협착증은 노화에 속하는 병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관리 간격은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 치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간격으로 치료를 시작하다가 점점 호전됨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관리 치료는 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강경호 씨한테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사실 뭐 이 모든 영광은 저희 작가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가 클로징을 하는 게 역시 공개 클리닉 외에 야, 시청률 이 상승에 개뿔 아주 같은 도움이 된다. 무슨 그런 말이야, 말씀 1도 안 하셨어요. 예. 우승이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 자. 네, 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경락약침은 전신 치료다. 전신치료다? 아까 부분 치료. 부분의 효과가 많다고 했잖아. 전신은 네. 네,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뭐 반응점 찾고 그래서 되게 국소적이고 맞아요. 세밀하고 뭐 그런 치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신치료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경락약침의 치료 원칙을 한의학 용어로는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수승이라면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화강이라면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런 뜻입니다. 옛날 분들은 많이 아시는 용어고요. 인터넷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 우리 체열 진단 사진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 화병이 난다 이렇게 하면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죠. 예. 그리고 건조한 기운도 생깁니다. 초조, 불안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점점 말라 들어갑니다. 그럼 그 건조한 기운도 위로 올라가서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고 이렇게 되죠. 또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차다 이렇게 하면 주로 배가 차다고 하죠. 예, 차가운 기운 아래로 내려가고 또 습한 기운도 습기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타구니가 꿉꿉해진다, 낭습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상태를 화승수강 상태로 부릅니다.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럴 때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거죠. 반대로 수승화강 상태. 차가운 것이 위로 올라가면 차가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예. 또 습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모관이 촉촉해지죠. 예. 또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 배가 따뜻해지고 예. 또 건조한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면 뽀송뽀송해지고 사람이 기분 좋은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화기운은 내려가고 수기운은 올라가고 수승화강 상태, 건강한 상태를 수승화강 상태로 부릅니다. 경락약침은
치료할 때 반드시 사람을 수승화강 상태로 만들어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몸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치료법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있는 열을 내려주고 차가운 기운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경량약침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와, 그럼 몸 오만데 다 맞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반응점이 생깁니다. 예, 이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화에 대한 반응점이 생기고요. 냉기가 있다 이러면 차가운 반응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자극을 해주면 화가 있는 사람은 화가 내려가고 냉기가 있는 사람은 차가운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단순히 자극만 해도 치료 효과가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기왕 화를 내릴 거 시원한 약을 넣어주면 더 잘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화에 반응하는 자극점에 시원한 약을 넣어주면 화가 더 잘 내려갑니다. 또 냉기에 반응하는 자극점에 따뜻한 약을 넣어주면 더 빨리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는 벌겋게 되더라, 밑으로는 파랗게 되더라 이런 분들을 계속 치료를 하면 이게 섞여요. 섞여서 빨간 기운은 점점점 내려가고 파란 기운은 점점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태로 고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아주 조화롭고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은 뭐 어떤 인삼, 녹용, 약재들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중에 뭔가를 이래 써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뭐 인삼 같으면 따뜻한 약에 속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황 같으면 시원한 약에 속합니다. 찬 성질, 따뜻한 성질. 그런 그렇죠. 걸 만들어서. 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예. 이게 뜨거운 게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증상들이 좀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죠. 일단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열체이지. 가슴이 그렇죠. 예, 열이 채인다. 열체. 가슴이 두근거린다. 불안하다. 이런 게 생기고 그게 더 심해지면 잠이 안 온다. 위로 올라가서 눈이 마른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점점점 많이 생기게 되죠. 우리 어머님들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예. 어머님들이 화병이 화병. 많으시죠. 예. 또 차가운 성질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소화가 안 된다. 배탈이 잘 난다. 여자들 같으면 또 생리통이 생기기도 하고 소변이 시원스럽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진짜 잘 네, 이번에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경락 약침으로 치료하고 계신 분 만나봤는데요. 이분의 경험담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분은 지난 4월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셨는데요. 병원에서는 누워서 지낼 갑자기 것을 아침에 자고 당부했습니다. 일어나니까 어지러워서 머리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안 괜찮고 이래서 이비인후과 가니까 그 전정기능 이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병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때문에 한의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와서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바로 오게 됐어요. 이미 무릎 관절 효과를 보셔서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으신 거네요. 일본 여행은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원장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날 이게 맞고는 처음에는 많이 좀 아팠거든요. 근데 여행하는 기간 동안 전혀 불편한 거 없이 너무 좀 뭐랄까 머리도 가볍고 그 공신단을 같이 제가 복용을 했거든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 개운하게 잘 다녀왔어요. 예. 그래 지금 어지럼증은 네. 괜찮습니까? 어떠세요? 어지러움증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에는 왜 청소기 돌리고 뭐 헤어 드라이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많이 호전이 됐고, 근데 대신에 전에 원래 있던 이명이 아직까지는 조금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는 것 같다. 청력도 조금 떨어졌습니까? 어떠세요? 예,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청력도 전에 약간 떨어져. 그럼 청력도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죠? 네, 그렇죠. 이병도 조금 있고. 이거는 묵은 병이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죠? 그래, 이거는 좀 꾸준히 치료해야 되겠네요. 아니 병원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했던 환자신데 4월 달에 해외여행 갔다 오셨으니까 진짜 빨리 좀 완치를 하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턱에 힘을 빼고 이걸 약간 벌리는 자세로 여기가 예풍혈입니다. 지금 나는 사향이 들어있는 약치입니다. 사향, 깔끔하겠다. 웅담, 우황 이런 성분이에요.
강력한 면역 성분. 자, 네, 이제 바로 누워주세요. 팔을 옆으로, 예, 쪽 다 옆으로. 이분은 심장에 가슴의 발을 화가 내리는 위로. 경락. 이분은 가슴의 화가 위로 올라가 귀가 안 좋아진 분입니다. 장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해당 부위를 치료했습니다. 장하고 어지러운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은데 사람 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다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주름증인데. 장을. 아이고. 뇌 신경을 다스리는 경락입니다. 여기에 맞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와, 경락약침이 진짜 전신 치료라는 말씀 확실하네요. 100%입니다. 네. 아, 너무 행복하죠. 아, 네,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일상생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안 낫는 병을 만났을 때 무리하게 치료하려고 하다가 병도 치료 못하고 심할 때는 몸이 더 나빠지는 수도 많아요. 억지로 대증요법에 해당되는 약들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원래보다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이럴 때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면역을 높인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면역을 높인다, 면역을 높인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몸이 건강해져 있고 병도 나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면역을 높인다 이거 한 가지 방법만으로 병을 치료하니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아픈 게 좋아졌다 그러니 기분도 좋고 그래서 저도 보람도 있고 행복합니다. 아, 너무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디 뭐 어떤 혈자리에다가 타타타타 이렇게 주사를 놔주시는데 우리 공개 클리닉 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두통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우리 고쌤부터 시작해서 요런 혈자리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혈자리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도 뭐 한 번씩 누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려드릴게요. 됐다. 예. 뭐 원장님은 아프게 일단 보여요. 예, 그렇죠. 대표적인 게 풍지라는 자리가 있는데 풍지? 이 자리는 귀 뒤에 단단한 뼈 바로 뒤에 가면 손이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찾았어요. 예, 귀 뒤에 단단한 뼈가 있고요. 이 뒤를 넘어가면 네. 손이 움푹 들어갑니다. 네. 머리 두개골 밑으로요. 예, 그 자리 주변을 찾아보면 거기서 약간 밑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고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예. 아파. 예, 이 아파요. 자리를 만져서 잘 풀어주시면 머리 어지럼증도 좋아지고 오른쪽에 머리도 좀 맑아집니다. 상관없이요? 얼마나 양쪽 세게 다요. 하면 돼요? 양쪽 다요? 머리 쪽에 몇 개 더 가르쳐 예, 드릴게요. 네. 머리 목뼈 따라서 한 가운데 뒤로 가면 두개골 바로 밑에 예. 움푹 파진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예, 예. 있어요. 머리 두개골 밑으로 쏙 들어가는 자리. 예, 목과 머리뼈의 경계선. 예. 자, 거기서 약간 오른쪽 왼쪽으로 만져보시면 근육이 단단하게 만져지실 겁니다. 아, 네. 근데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네. 세게 눌러보면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지? 여기 좀 굉장히 너무 시원한데? 시원하죠. 네. 예. 저는 아파요. 난덜 아파. 그래요? 건강하신가 스트레스가 보다. 심하구나. 머리가 아프거나 무거울 때 이 자리를 만져보면 굉장히 압통이 느껴집니다. 뚜렷한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 자리만 계속 만지고 있어도 머리가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두통이 많이 없어집니다.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병원에서 뭐 머리 사진 찍어보고 다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라. 네, 제가 그랬죠. 이런 분들은 여기를 만져보면 아프다고 하세요. 그럼 여기만 잘 풀어줘도 저쪽이 아프네. 여기 아이가 여기. 병원에서 치료 못하던 두통을 스스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만지지 찾았나 않아요. 보다. 그리고 평소에 뇌 건강이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네. 치매, 파킨슨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연세로서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귀 뒤를 이렇게 만져주면 귀 뒤. 여기도 조금 굳어 있는 자리, 아주 딱딱하지는 않지만 약간 뭉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아파요. 있습니다. 예, 조금 아픈 데가 있죠. 그러면 그런 자리를 잘 만져주시면 머리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건 학생들 공부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이런 자리들은 병원실은 학생들도 명령력이 만져주면 대단하네.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뇌의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저 근육 뒤에 이거 하고. 그러면 자 이제 평소 내 몸의 면역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열심히 받아 듣겠습니다. 구석구석 만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몸을 구석구석 만져보면 어딘가 딱딱한 자리, 어딘가 너무 물컹거리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 민감하니까 다른 데하고 똑같은 강도로 누르면 거기가 더 아프겠죠. 그런 데를 잘 찾아서 몸 구석구석 만져주면 어려운 질병 정도야 치료되지 않겠지만 몸의 항상성이 약간 깨진 정도는 자기가 자기 몸을 만져주는 정도만 해도 다시 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기지 않은 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내 몸을 구석구석 만져주는 습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궁금한 게요. 왜 우리 발지압 이런 거 네. 많이 하잖아요. 예. 맨발로 뭐 이렇게 예. 어디 걷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 이게 뭐 몸의 전신의 건강이 발에 담겨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예. 발지압을 자주 해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고 자기 손으로 눌러보면 발 안에서도 특별히 아픈 자리, 특별히 굳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눌러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요? 그리고 발 하나만 눌러서 몸 전체가 다 건강해진다 이런 것은 약간 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에서도 아픈 자리를 잘 찾아보고 네. 팔, 다리, 어깨, 몸 전체에서 잘 찾아서 잘 풀어주면 그것만 해도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온몸을 좀 지압해보고 마사지 해보시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로 선물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시간입니다.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해주시고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요.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보내드릴게요. 문제 보고 오시죠. 네, 우리 몸의 반응점으로 같은 성질의 경혈을 모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약침을 놓아 치료 효과를 높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어라. 2번 경락, 3번 쾌락. 이게 뭐야? 정답을 아시는 분을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를 게 너무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클로징 아, 예. 맞네. 그러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자, 7월 달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좀 무덥고 또 습해가지고 막 짜증 지수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말 또 다음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공개 클리닉 웰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유방암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클리닉 웰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